헬기가 추락해 50대와 30대 준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육군은 같은 규정의 헬기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일본 국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보수뿐 아니라 중도와 무당파까지 압도적 지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하며 1억 원 상당 그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원 화백 그림. 특검팀은 그림 구매자로 김상민 전 검사를 지목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 요청으로 중개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주고 공천을 청탁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하였던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그림 구매 당 출 흔적이 없는 반면 김진우 씨는 라며 재판부는 김 전 검사를 부담해 그림을 사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계없이 김 전 검사가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14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동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기부 선납을 요청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한편 김건희 집사로 불리며 특검 수사 초반 소위 집사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혜성 씨에 대한 오늘 1심 선고 결과는 일부 무죄, 일부 공소 기각이었습니다. 특검 수사 권한을 벗어나서 김 씨를 수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남의 집을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빵부석이나 주워먹는 그런 집사로 살고 코바나 감사를 제가 영의만 빌려주고요. 김건희 특검은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김 여사 친분을 팔았다고 봤습니다. 이 중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중 24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는 무죄를, 나머지 24억 원을 가족급여 등으로 횡령한 혐의는 공소 기각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특검이 넘긴 사건이 재판할 요건이 안 돼 유무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 별건 수사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를 밝히는 게 특검 수사 대상인데 특검 수사 내용엔 김 여사 관련 언급이 없고 김 씨의 개인 횡령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특검은 선고 직전 수사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도 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고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김건희 특검 수사가 1심에서 공소 기각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 특검 대신 다른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수사하면 되지만 특검이 항소하면 공소 기각 위험을 안고 2심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김 씨 사건도 특검은 항소를 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선고 기일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오늘 허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의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공천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제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심세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5지급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빗썸은 12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는데 30억 원가량은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일부 고객에게 모두 62만 원의 이벤트 당첨금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빗썸. 5지급 사고 나흘째인 오늘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시세가 급락한 비트코인을 급히 매도하면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빗썸은 또 오늘 새벽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과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건데 5지급된 비트코인을 완전히 회수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빗썸이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125개, 우리 돈 약 125억 원어치입니다. 비트코인을 5지급 받은 고객 가운데 86명이 이를 매도했기 때문인데 30억 원가량은 이미 현금화된 걸로 금융감독원은 파악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쓰였는데 회수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빗썸은 이들 자산에 대해선 즉각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해당 고객들과의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회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어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 금융사 수준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가평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엔진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는데 군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가 하천으로 빠르게 내려오더니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조종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육군 코브라 공격 헬기가 추락한 건 오늘 오전 11시쯤. 추락 지점엔 헬기 잔해가 남아있고 통제선이 쳐진 채 군 병력이 분주히 오갑니다. 꽝 하며 와장창 소리나고 충격이 지진 난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약간 진동이 있었죠. 당시 헬기는 엔진 이상으로 동력을 잃었을 경우에 대응하는 절차를 익히는 비상절차 훈련 중이었습니다. 헬기는 동력을 잃더라도 하강하면서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며 로터가 회전하고 비스듬히 비행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다 충돌 직전에 기술을 들어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군은 이 절차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9시 45분에 이륙해 1시간여의 비행 중 훈련을 마치고 800여 미터 떨어진 주둔지로 복귀하다가 하천에 추락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종사끼리의 대화와 관제소와 주고받은 무전이 녹음된 장비 등을 회수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에 대한 운항을 중지하였으며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지난 1991년에 도입된 코브라 AH-1S기로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기관포 등 무장을 달고 북한의 기갑 전력을 대하는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기관포 등 무장을 달고 북한의 기갑 전력을 대하는 공격 헬기로 활용되다 오는 2028년에서 31년 사이 퇴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경주에서 난 산불이 국가동원령까지 내려진 끝에 이틀 만에 진화됐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이어지는 송전선로가 밀집돼 있어 진화가 어려웠는데요. 산림당국은 산불 당시 송전탑에서 펑소리가 났다는 진술에 주목하며 원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물을 길어 불이 난 산에 뿌려댑니다.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국가동원령 발령 끝에 20시간 만에 주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풍 때문에 2시간 만에 재발하했고 또다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산불 현장에 주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곳곳엔 잔불이 남아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발화 당시 송전탑 인근에서 펑 소리가 났다는 주민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게 땅에 쿵 떨어지는 그런 소리였거든요. 불이 제법 이렇게 철탑이 가운데 있는데 철탑 가운데를 이렇게 둘러싸가 있었거든요. 화재 현장은 월성 원전과 불과 7.6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전에서 이어지는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밀집해 있어 헬기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공중에서 어렵게 물을 뿌려도 진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낮아도 표적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고압선 그 위로 뿌려야 되니까 더 표적이 잘 안 맞죠. 화재가 원전으로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 이전에 불길을 잡긴 했지만 송전선로 밀집 지역에 대한 화재 원인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준호입니다. 일본에서 치러진 조기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고물가는 꺾이지 않고 중일 관계도 삐걱거렸지만 보수뿐 아니라 중도 무당파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회의 하원인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316석을 확보했습니다. 해산 전 198석에서 의석을 크게 늘렸을 뿐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열린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거머쥔 36석까지 합치면 여당의 의석수는 352석으로 전체의 75%에 달합니다. 모든 상임위를 장악할 뿐 아니라 상원인 참의원이 부결시킨 법안을 재의결에 통과시킬 수 있는 힘까지 갖게 됐습니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만든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은 167석에서 49석으로 참패했습니다. 역사적 압승이라고 표현되는 이번 자민당 승리의 주된 요인으로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꺾이지 않고 중일 관계도 얼어붙었지만 보수뿐 아니라 무당파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인 겁니다. 経済財政政策をもう大きく転換すると、責任ある積極財政を訴えました。しっかり進められるところは進める。 열린여당이 중의원에서 개헌선을 차지한 만큼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 개헌 드라이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최근 실물 인공지능,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형 로봇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로봇 20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갈라쇼가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갈라쇼 현장,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자가 걸어나와 고난이도 동작을 선보입니다. 사람처럼 생겼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此时此刻，我的芯片在发热，我的程序在沸腾。 로봇 수십 대가 중국 전통 무술인 취권을 마치 한 몸처럼 춤으로 재현해냅니다. 계단을 뛰어올라 앞구르기로 착지하기도 합니다. 一个干净利落的前空翻，动作行云流水。 화려한 춤과 마술쇼, 여기에 관객석까지 모두 200여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채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까지 로봇이 맡았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만을 위한 세계 최초 공연입니다. 对于我们而言，这场晚会不是表演，而是一次存在宣言。我们也想有一个属于自己的夜晚。 중국의 로봇 굴기를 상징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주요 중국 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未来会更多的走进我们的日常的生活，去落地到大家熟悉的场景里面去。 중국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CES 전시회에서도 보여줬듯이 정부 차원에서 AI와 로봇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의 37%가 중국 기업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도 세계 1위입니다. 중국 로봇 산업의 양적 발전과 별개로 로봇 오작동이나 해킹 등 안전과 보안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최근 밀가루 업체들이 6조 원대 가격 담합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었죠. 이 중 한 업체는 원자료 매입 단가를 조작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불안하게 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이 칼국수집은 한 달에 밀가루를 300kg 넘게 씁니다. 최근 몇 년 새 인건비, 임대료 다 올랐다지만 밀가루값 상승분도 만만치 않아 부담이 큽니다. 2년 전에는 23,00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28,000원 올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도 오르고. 실제 최근 5년간 36% 오른 밀가루 물가. 업체들은 밀 원가가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22년 이후에도 국내 밀가루 가격은 올랐습니다. 국내 밀가루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중 한 업체는 세금까지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아 원재료 매입 단가를 부풀렸습니다. 여기다 사주 일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장례비, 스포츠카 수리비까지 회사 돈으로 대신 내며 경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담합이나 아니면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가격을 올리고 그에 대한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해서 간장, 고추장 등 가격을 10% 이상 올린 식품업체도 비슷합니다. 사주의 자녀법인으로부터 포장 용기를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줄이고 세금도 줄였습니다. 한 분식 프랜차이즈도 가격은 올리고 용량은 줄이면서도 신규 가맹비 신고는 누락했는데 모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임금체불은 해결될 기미가 없는 데다 긴급 생계비 지원했을 정부 예산도 한때 소진된 가운데 이대로면 완전 고갈을 격정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임금을 못 받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1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안 나오다 보니 지금 완전히 카드값도 막혀있는 상태고 요양비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최근 사측은 설 상여금도 미지급을 통보했습니다. 대신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를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1.5%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1월과 2월에 배정된 예산 90억 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홈플러스 직원의 15%인 2,600여 명이 동시에 생계비 융자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단 다음 달 예산을 끌어와 융자를 재개하긴 했지만 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생계비 융자의 올해 연간 예산은 706억 원. 홈플러스 임금 체불이 길어지면 예산 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2만 명 가까운 홈플러스 직원의 대규모 임금 체불은 예산 책정에 반영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생활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계비 융자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홈플러스 사측은 밀린 1월 월급은 오는 12일 절반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제 회사 자력으로는 자금난을 못 푼다며 회생관리인 교체 등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에 대한 질문부터 나왔습니다. 당분간에는 그러한 관보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관세 재인상을 철회하지 않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야당은 따져 물었습니다. 쿠팡, 손의원 목사 구속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 다 그렇습니다. 다만 관세 재인상 방침을 미국 측이 철회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데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해야 된다고 대검에서 2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항소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보고해야 되는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공천 청탁도 무죄,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도 무죄라고 합니다.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들이다. 국회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 다음 달 초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은 4% 넘게 급등하며 5,300선 목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208.9포인트, 4.1% 오른 5,298.04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지난 주말 뉴욕 3대 증시가 2% 안팎 동방 상승하는 등 미국발 훈풍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46.78포인트, 4% 넘게 오르며 1,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 우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 등을 앞세운 한국 전시관은 큰 관심을 받으며 우리 방산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물 크기로 전시된 K9A1 자주포, 국산 디젤 엔진을 장착한 사우디 수출 맞춤형 모델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다양한 무장과 함께 무인 항공기들과 합동작전을 펼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해상 무기체계들도 해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중동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3 배치2 모델은 정비, 훈련 기능을 연계한 잠수함 기지를 패키지로 내세웠고 사우디의 호위함 5척 도입 사업을 겨냥한 6,000톤급 신형 호위함은 전투체계와 탑재 장비 성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인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39개 방산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중견기업들도 기관총과 권총, 다양한 방탄 장비 등을 내세워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포갑 방위 무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사우디와 함께 협력을 해나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사우디와 국방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상호 호혜적, 미래지향적 국방협력을 제안했고 사우디 측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언론을 이용해 반정부 행동을 선동하고 외국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의 선고 당일 법원 앞은 전날 밤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홍콩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0년. 78세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지미 라이가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빈과일보에 선동 기사를 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 등 외국 세력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와 반정부 운동 지지를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은 국가보안법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빈과일보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7년에서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번 선고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我諗依家全部都係好似依家天氣咁咧，烏雲蓋頂咯，即係睇唔到陽光咯，所以有蘋果先至有真正香港人嘅聲音。 홍콩 당국은 사건의 본질은 국가 안보 위협이라며 언론 자유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반정부 성향의 야당과 학생단체들도 잇따라 해산을 결정하면서 홍콩 민주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 주말 태국에선 하원 의원 500명을 뽑는 총선이 실시됐는데요. 잠정 개표 결과 보수 성향의 현 집권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어진 캄보디아와의 교전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방콕에서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태국 민심의 선택은 보수 성향의 품짜이타이당이었습니다. 비례대표 포함 하원 500석 가운데 40% 가까이 확보하며 제1당에 올랐습니다. 이미 연대를 약속한 정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원내 과반을 확보하게 돼 당을 이끌던 현 아누틴 총리의 연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By working at our utmost to bring all the good things to them and to our country. 진보 성향의 국민당은 수도 방콕의 의석수 33석을 모두 확보했지만 전체 2위에 머물렀습니다. The parliamentary system that we have to allow the winner to form the government first. 지난해 국경 지역에서 잇따른 캄보디아와의 교전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준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로 친군부 성향인 품짜이타이당은 국방력 강화를